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이전 수업에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의소성이란 근본적인 경제 문제를 생산 가능 곡선이라고 알려진 단순한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 슬라이드에서 보시다시피 이전 수업에서 시간이라는 희소 자원에 관해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깨어있는 하루 16시간을 어떻게 한 개인이 일과 놀이 중에 그러한 희소 시간을 배정해야 하는지를 논의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희소 자원들입니다. 물론 시간은 희소 자원이지만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화와 서비스 생산에 필요한 토지와 노동력도 희소 자원이고 재화와 서비스 생산에 필요한 자본과 기술도 희소 자원입니다. 우리는 가상의 국가를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가상의 나라는 자체 자원이 희소한 국가로 두 가지 재화 중에 뭘 생산할지 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이번 주제와 관련해 앞선 수업에서 다뤘던 일부 내용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유의할 점은 이 경우는 16시간 내에서 일하고 놀기의 경우입니다. 보시다시피 일하기 4시간을 포기합니다. 4시간의 놀이 시간이 확보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C 지점에서 이 지점으로 이동할 때 우리는 4시간의 놀이 시간을 얻고 4시간의 일하는 시간을 포기합니다. 이 직선 형태의 생산 가능 곡선에서 짚고 넘어갈 것은 기회비용이 항상 일정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1시간의 일은 항상 1시간의 놀이와 같습니다. 이 경우 이것은 자명하게 관찰됩니다. 물론 일하는 시간을 포기할 때는 여러분이 놀 수 있는 추가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특정 재화의 소비나 생산 또는 활동을 늘릴 때 따르는 기회비용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더 많이 생산하고 싶어 하는 재화를 추가 생산할 때 필요한 자원은 우리가 생산을 포기하게 되는 재화 생산에 필요한 자원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일반적인 생산 가능 곡선에서는 특정 재화 생산을 늘리고자 할 때 기회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수업의 주안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문제는 개인 문제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자기 일과 놀이 중에 시간을 배정하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정된 양의 토지, 노동, 자본 자원을 가진 가상의 나라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나라가 두 재화를 놓고 자체 자원을 어떻게 배정하느냐에 따라 직면하게 되는 이해득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나라는 피자나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면 이 나라는 보시다시피 900만 개의 피자를 생산할 수 있거나 그 피자의 생산은 생산 가능 곡선의 A 지점에 표시합니다. 혹은 1만 대의 자동차 생산을 여기 아래에 내려가 B 지점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원이 희소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이 나라가 X 지점과 같은 생산은 불가능하다는 걸 압니다. 왜냐하면 자원이 희소하다는 사실 때문에 900만 개의 피자와 1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하기 위한 토지, 노동력, 자본이 충분히 존재하지 않는 게 당연합니다. 따라서 이 나라는 선택에 따른 득실을 따지게 됩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피자와 자동차 둘 다 선택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의 생산 가능 곡선은 어떤 모습이 되느냐는 질문이 나옵니다. 직선 형태의 생산 가능 곡선이 될까요?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개인이 일과 놀이 중 선택하는 경우와 같을까요? 직선 형태의 생산 가능 곡선이라면 포기해야만 하는 피자 측면에서 자동차의 추가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이 항상 일정할 경우를 말합니다. 직선 형태의 생산 가능 곡선은 두 재화 사이 선택에 따른 기회비용이 일정함을 나타냅니다. 이게 현실성이 있나요? 1000대의 자동차가 항상 100만 개의 피자와 맞먹을까요?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그럴 공산이 작습니다. 자동차와 피자의 경우 기회비용이 증가할 공산이 큽니다. 기회비용의 증가에 따른 생산 가능 곡선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제가 곡선을 그린 뒤에 왜 그런지 약간의 분석을 통해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두 재화 사이 기회비용의 증가를 도식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 비디오 수업에서 보았던 직선 형태의 생산 가능 곡선과는 달리 자동차와 피자 중 하나를 선택하는 나라는 원점으로부터 바깥쪽으로 구부러진 활 모양의 생산 가능 곡선과 마주하게 될 공산이 큽니다. 자, 이것이 자동차와 피자를 생산할 때 이 나라가 직면할 생산 가능 곡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생산 가능 곡선에 몇 개의 점을 표시해서 생산 가능 곡선상의 점 하나에서 다른 점으로 이 나라가 이동할 때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점 하나를 표시해 C라고 하고 D 지점을 표시하고 E 지점을 표시하겠습니다. 이 나라는 생산 가능 곡선의 C 지점에서 시작한다고 칩시다. 800만 개의 피자를 생산하고 4,000대의 자동차를 생산합니다. 다음으로 이 나라가 희소 자원의 상당량을 자동차에 배정하길 원한다고 가정합니다. 이 나라는 C 지점에서 D 지점으로 이동하기를 원합니다. D 지점에서 이 나라는 8,000대의 자동차와 500만 개의 피자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의 신차 한 단위당 생산 비용을 피자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그걸 구하려면 자동차 4단위의 비용은 3단위의 피자가 됩니다. 우리는 편의성을 우선해 단순화하겠습니다. 따라서 1000단위와 100만 단위는 무시하겠습니다. 자동차 한 단위당 비용을 구하려면 양변을 서로 나눠야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한 단위당 비용은 0.75 단위의 피자입니다. 이는 C 지점에서 D 지점로 옮겨갈 때입니다. 이제 이 나라가 D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대신 이 나라의 생산 가능 곡선이 저기 아래 수평축까지 내려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나라는 자동차 2단위를 추가로 획득했습니다. 보시다시피 2단위가 더 있습니다. 그러나 5단위의 피자를 포기합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새로운 기회비용은 자동차 2단위가 피자 5단위와 같습니다. 이걸 간략화하면 자동차 한 단위는 피자 2월 5일 단위의 비용이 듭니다. 어떤 결과가 되었나요? 이 나라가 C 지점에서 D 지점으로 이동할 때 추가 생산하는 자동차 단위마다 0.75 단위의 피자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D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할 때 이 나라는 추가 생산하는 자동차 단위마다 2월 5일 단위의 피자를 포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가 자동차 생산을 0대에서 1만 대로 늘리면서 직면하고 있는 기회비용 증가에 대해 어떤 설명을 하겠습니까? 믿거나 말거나 아주 간단한 설명이 있습니다. 사실 해당 자원의 쓰임새가 두제화의 생산에 딱 들어맞지는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럼 생산 가능 곡선의 A 지점을 다시 한번 짚어봅시다. 이 나라가 900만 개의 피자를 생산하고 있고 자동차는 없다고 가정해보세요. 이 나라가 생산 가능 곡선의 A 지점에서 C 지점으로 이동하면서 피자 생산에서 어떤 자원을 빼내어 자동차 생산에 투입했을까요? 확실히 피자를 만드는데 가장 적합한 노동자들, 토지, 기술은 피자 생산에 존속될 겁니다. 하지만 이 나라는 피자 생산에 이상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자원을 가져다가 자동차 생산에 배정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는 광물 집약적이므로 자동차에는 알루미늄, 강철, 철, 유리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가 피자 만드는 데 쓰이는 토마토와 밀 재배와 치즈 만들 축산업에는 그다지 좋지 않고 그 대신에 이 토지가 광물 채굴에 더 쓰임새가 있다면 광업에 먼저 쓰일 겁니다. 자동차 생산에 가장 적합한 토지는 자동차 생산 용지로 전환될 겁니다. 노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라 경제에서 최고의 숙련 노동자들, 즉 기술자, 과학자, 디자이너 등 900만 개의 피자를 만들면서 피자 생산에 고용되었던 고숙련 공장 근로자들은 대신 자동차 생산으로 옮겨갈 것입니다. 물론 피자를 만드는데 가장 적합한 노동, 토지, 자본은 피자 생산용으로 존속할 겁니다. 경제가 A 지점에서 C 지점으로 이동함에 따라 처음 4,000대의 자동차에 대한 기회비용은 매우 낮습니다. 사실 보시다시피 이 나라는 단지 피자 1단위를 포기하고 4단위의 자동차를 챙깁니다. 경제가 A 지점에서 C 지점으로 이동함에 따라 기회비용은 자동차 4단위가 피자 1단위와 같으므로 자동차 1단위의 기회비용은 피자 0.25단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 경제에서 자동차를 처음 생산할 때 자동차는 매우 싸게 먹혔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생산에 가장 적합한 자원이 자동차 생산에 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피자 생산에 가장 적합한 자원은 피자 생산용으로 남아있습니다. 물론 생산 가능 곡선을 따라 이동할 때 A 지점에서 C 지점으로 그리고 C 지점에서 D 지점으로 그리고 D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자동차를 만드는데 가장 적합한 자원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희소해지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경제가 여기 아래의 B 지점일 때는 자동차만 생산하므로
피자를 만드는데 가장 적합한 자원조차도 자동차 생산에 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는 피자 뒤집기만 능숙한 사람들과 밀과 토마토를 재배하고 치즈 만들 축산업에 능숙한 농부들도 자동차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매우 비생산적일 겁니다. 얼마나 많은 피자를 포기할지 측면에서 기회비용이 매우 큽니다. 그럼 오늘 살펴본 내용을 복습해보겠습니다. 소위 기회비용이 일정한 생산 가능 곡선을 비교했습니다. 여기서 보았다시피 16시간 일하기와 놀기 사이의 이해독시를 살펴보았습니다. 1시간의 놀이가 항상 1시간의 일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한 국가가 토지, 노동, 자본의 사용에서 직면한 이해독시를 보여주는 보다 현실적인 생산 가능 곡선과 대조해보면 생산 가능 곡선이 원점으로부터 바깥쪽으로 구부러진 활 모양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한 가지 재화 생산량이 0에서 최대 수량으로 증가할수록 포기해야 하는 다른 재화의 측면에서 기회비용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생산되는 두 재화 사이에서 자원을 완벽하게 상호 변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음 자동차를 생산하기 시작할 때 자동차 생산에 가장 적합한 자원이 사용될 것이고 반면에 피자 생산에 가장 적합한 자원은 피자 생산용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의 산출량이 시간을 두고 증가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피자 제조업체와 농지가 자동차 생산에 배정되어야 할 겁니다. 이것이 기회비용 체증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말합니다. 여러분이 특정 재화를 더 많이 생산할수록 해당 재화의 추가 단위 비용이 갈수록 증가합니다. 생산에 필요한 자원이 점점 희소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여러분도 이제 아시겠지만 생산하는 두 재화가 동종이거나 같은 자원이 필요할 때는 생산 가능 곡선이 직선화하거나 그렇지 않고 두 재화 생산에 필요한 자원이 상이할 경우는 원점에서 바깥쪽으로 구부러진 활 모양이 될 수 있습니다. 후자가 실제 세계에서는 더 현실적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재화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은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증가합니다.